안녕하세요, 고랑입니다. 오늘의 전술 완전 정복에서는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발렌시아의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르셀리노의 4-4-2는 촘촘한 두 줄 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즉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공격 상황에서는 발렌시아의 탄탄한 수비 블록을 뚫어낼 수 있는지와 발렌시아가 역습으로 전환할 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비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이 두 가지를 해내는데 모두 실패했는데요.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4-3-3 포메이션만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4-3-3이 4-4-2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바로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수적인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측면 지역에서는 측면에 위치한 포워드와 수비수, 그리고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이처럼 패스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가 합류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존재로 인해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존재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도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4-4-2에 비해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알 마드리드는 이러한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했는데요. 이는 수비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투톱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줬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알은 발렌시아의 좁은 두 줄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했는데요. 레알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마다 발렌시아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적극적으로 숫자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이때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발렌시아의 투톱들이 적극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이러한 투톱들의 커버 덕분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마크할 수 있게 되면서 발렌시아는 측면에서도 수적인 열세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고 레알은 효율적으로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측면에서 공격 작업이 더디게 흘러가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빠른 좌우 전환을 통해 상대의 수비진을 흔들거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드리블 돌파 등으로 상대의 측면 수비를 붕괴시켜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날 선발 출전한 레알의 선수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후방에서 공격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로였는데요. 카세미로가 애초에 빌드업과 패스에 능한 선수가 아닐 뿐더러 앞서 본 것처럼 상대의 투톱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카세미로는 볼을 후방으로 자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레알의 좌우 전환은 주로 센터백인 라모스가 맡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속한 좌우 전환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측면에서 힘들게 전진시켜 놓은 볼을 다시 뒤로 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후방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개의 속도가 느려지고 상대의 수비진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반대편으로 공이 넘어가더라도 발렌시아의 수비진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 다시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느린 좌우전환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날 레알의 측면 포워드로 선발 출장한 아센시오와 바스케스의 공격력이었는데요. 빠른 좌우전환마저 힘든 상태에서 이들의 개인 기량이 몹시 중요했지만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드리블 돌파 등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요. 과감한 1대1 승부로 공격의 활로를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에 맥없이 무너지거나 어이없이 돌파에 실패하거나 패스미스 등을 저지르면서 가뜩이나 낮은 팀의 공격 속도를 더욱 늦추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바스케스의 경우 기본적인 트래핑 미스가 너무나도 많았고 이러한 미스가 레알의 실점 위기를 초래한다거나 좋은 좌우전환 상황에서 공격 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들로 이어지면서 몹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4-3-3 포메이션에서 측면 공격수들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들의 부진은 레알에게 굉장한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이 공격 시에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방의 3명이 3톱으로 전환되는 것과 공격수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한데요.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좌우 측면에 위치한 아센시오나 바스케스는 상대 수비를 뚫어낼 만한 기술이나 스피드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측면에서 여러 명의 수비를 끌고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발렌시아의 수비에 쉽게 가로막혔는데요. 특히 우측면의 오드리오 솔라가 수차례 공격적으로 전진했지만 상대 풀백인 가야를 홀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레알의 측면 공격은 계속 전진하지 못했고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쪽으로 좁혀주지 못하면서 결국 원톱인 벤제마가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점차 벤제마가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패스의 활로를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벤제마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고 공을 연결하더라도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특히나 발렌시아가 내려앉은 수비로 박스 안에 많은 수비를 투입한 상황에서 공격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가더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후반에 이스코가 투입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전진 패스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알의 공격 실패는 발렌시아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이어졌는데요. 발렌시아가 마무리만 정확했다면 최소 2골 이상은 더 득점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발렌시아는 선수비 후역습에 굉장히 능한 팀인데요. 촘촘한 두 줄 수비를 통해 상대의 볼을 뺏어내는 순간 앞쪽에 위치한 선수들이 전방으로 쇄도하기 시작하고 이들에게 빠르게 패스를 연결하는 방식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4-3-3을 들고 나온 레알의 수비 방식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레알의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발렌시아의 역습 방식과 맞물리면서 레알에게 수많은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레알의 중원에서 이러한 수비적인 불안함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레알은 전방의 3톱이 상대 진영의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시도했고 자연스레 수비라인 역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이 간격 유지에 실패하면서 로드리고가 이 공간을 쉽게 가져갔는데요.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로가 존재함에도 타이트한 수비라인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 공간으로 로드리고가 계속 내려와주면서 레알이 힘겹게 해내고 있던 공격 상황에서의 좌우전환을 발렌시아가 매우 쉽게 해내곤 했는데요. 이러한 쉬운 좌우전환은 발렌시아의 역습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데스에게 더욱 쉽게 볼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역습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 역습이 시작될 경우 공격 상황에서 높게 전진한 풀백들이 바로 전방 압박에 나서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이때 압박이 성공하지 못하면 풀백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발생하는 뒷공간을 발렌시아의 로드리고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원래 발렌시아는 역습 상황에서 공격수인 로드리고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가운데 빈 공간으로 우측 미드필더인 솔레르가 들어가는 패턴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레알의 전방 압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뒷공간이 계속해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파레오의 위협적인 패스들이 더해지면서 발렌시아에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러한 역습을 통해서 직접적인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선제골을 기록한 코너킥 상황 역시 측면을 활용한 역습 장면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엔 발렌시아의 빠른 역습에 대한 레알 마드리드의 안일한 대응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레알은 이러한 부진 속에 추가골마저 내준 채 끌려가다가 종료 직전 세트피스로 한 골을 만회한 채 경기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요약해보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탄탄한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가며 어떻게 역습을 차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레알은 공수 양면에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먼저 공격 상황에서는 4-3-3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원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발렌시아의 투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견제해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고 빠른 좌우전환이 필요한 순간에도 후방의 센터백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들의 부진이 공격 작업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지공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팀의 양 날개가 개인 기량으로서 공격의 다양성과 기동력을 확보해줘야 했지만 오히려 번번이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역습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양 측면 공격수들의 기량이 매우 중요한 4-3-3 포메이션의 특성상 이러한 두 선수의 부진은 경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밀고 나간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시도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라인이 높게 형성됐지만 중원과 수비진의 간격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방 압박에 실패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면서 오히려 발렌시아에게 한 번의 롱패스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내주면서 공수 양면에서 전략적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는 왜 레알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아자르와 같은 측면 자원들에게 관심을 갖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기였는데요. 호날두가 떠난 상황에서 팀의 공격력이 분명히 약화되었고 남아있는 공격 자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수단의 변화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돌아온 지단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몹시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